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그 소상공인들 얘기가 종종 들려오고 있죠. 근데 네. 이번에는 누가 봐도 성인으로 불법한 미성년자에게 그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그 억울한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네. 그 업주 A 씨가 지난 4월 27일 그 미성년자인 B군에게 담배 3갑을 팔았습니다. 근데 B군이 친구들과 그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요. 네. 그 당연히 담배를 산 곳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A 씨가 이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아, 검찰에서 편의점 CCTV를 보니 B군이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렇게 참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그래서 불기소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관할구청도 영업 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였습니다. 조금 줄여는 좋네요. 네, 영상에 찍힌 B군의 그 얼굴이나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CBS 레인보로 화면을 보시는 애청자분들도 보이실 텐데요.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앞머리도 좀 없고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근데 문제는 현행법상 A 씨는 영업 정지를 모면할 방법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A 씨는 B군의 면모가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처벌을 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보고 싶다 이런 심정까지 밝혔습니다. 아, 네. 담배사업법은 이제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게 밝힌 바가 있는데 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영업정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담배를 살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강제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 제재를 세분화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주든지 뭔가 이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격언도 있는데 이 업주에겐 이 말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 중고거래에서는 명품이라고 내놓은 그 제품이 진짜인지 짝퉁인지를 가려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 한국 명품 감정이라는 곳에서 정품 인정을 받은 명품을 가품이라고 최종 판정한 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업계에 따르면 이게 정품으로 인정받은 발렌시아 스니커즈인데요.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네. 그 왼쪽 사진에 있는 그 네. 신발인데요. 지금 번개장터 검수를 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전문 검수팀이 이 제품을 감정한 결과 거창과 미창 등의 그 정품과 확연하게 다른 부분을 여러 곳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로고 디자인이나 그 폰트의 크기 박음질 이런 거로 봤을 때 정품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건데요. 이 플랫폼의 특성상 정품에 대한 검수센터의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고거래에 필요한 것은 정품이기 때문에 가품을 가려내기 위한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이런 더 다양한 기술적 기법도 활용해서 무려 99.9%의 정품을 가려낸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요즘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 때문에 제법 가격이 나가는 중고 제품을 사고 이게 짝품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채널로 저희가 수많은 가짜 정보를 접수하고 있는데 이걸 가려내는 것도 감별서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그 워렌 버핏이죠. 네. 투자의 귀재 그 버크셔 해셔웨이 회장이 무려 180조 원을 자신의 재산을 180조 원이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리할지를 밝혔어요. 네. 그 버핏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유언장 일부를 최근 변경했다. 그 내용이 재산의 거의 전부를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공익 신탁에 넘겨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그 주식의 절반 이상을 기부를 했고요. 현재 보유한 주식은 좀 전에 말씀드려도 우리 돈 18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버핏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그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설립한 재단 그리고 이 자녀들이 운영하는 4개 재단에 계속 그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아무튼 버핏 회장은 기부한 돈이 우리만큼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버핏 회장의 자녀들은 아직 용처를 밝히진 않고 있는데 공익에 활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부자들이 상속세를 피하거나 또 편법 증여를 위해 자녀들의 재단에 기부한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결정은 돈의 가치나 용도를 아는 사람만이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눔은 곱셈입니다. 아, 나눔은 곱셈입니다. 와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